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24쪽 보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랑 수직일 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평행과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평행할 때는 당연히 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기울기가 동일하다라고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두 직선이 수직할 때는 얘기를 어떻게 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증명은 해봤니? 혹시 여러분들 선행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알긴 아는데 이게 왜일까라고 한번 해본 적 있니? 왜일까? 받아들였죠? 그래서 거기 보면 24쪽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어. 내가 지금 그려놨는데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P라 잡고 여기를 지금 Q라 잡고 하면서 삼각형이 색칠되어 있는 한 가지 그림이 있을 거야. 이게 왜 수직일 때 지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가를 증명해주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을 준비도 할 겸 내가 간단히 증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1 더하기 m 제곱일 거고 여기는 루트 1 더하기 m 다시의 제곱일 거고 그럼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 1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m 다시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얘가 그냥 길이로 치면 m에서 m 다시 뺀 거겠죠. 그래서 양쪽 같다라고 두고 양변 제곱하니까 m 제곱 더하기 m 다시의 제곱 더하기 2가 m 제곱 더하기 m 다시의 제곱 빼기 2m 다시가 될 거고 그럼 끝났죠? 증명됐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즉 원점을 지나면서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직선 두 개 세워놓고 어차피 기울기에 대한 얘기 하니까 비율이라서 x좌표 제일 계산하기 쉬운 1로 둔 다음에 여기 1,m 여기 1,m 다시로 뒀다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 직선 방정식을 y는 mx라 둘 거고 얘는 y는 m 다시의 x라고 둔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니까 진짜 그냥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이유는 저 피타고라스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우리 한번 55번 고민해 보세요. 55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슬슬.
1이랑 3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평행하도록이라고 얘기하면 기울기가 당연히 똑같다라고 가야죠. 이건 똑같다라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직이면 기울기 구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푸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요 평행하다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유도하려고 어떤 상황을 주는 거야? 이 평행할 때는 완전히 일치할 때가 있고 서로 두 함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지수 값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가니까 이게 기울기 동일이라고 가다 보니까 기울기가 동일한 상황을 맞추다 보면 이 안에는 y절편까지 똑같은 아이들가 있고 y절편이 다른 아이들이 있어. y절편이 다른 아이들을 찾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얘는 근데 같지 않아요. y절편이 같지 않아요. 2분의 1일 때. 그래서 그냥 2분의 1일 때가 정답입니다. 즉 2분의 1이 들어가도 두 함수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평행할 때는 원래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56번인데 56번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직선 주어놓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여러분? 두 직선이 있어.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이죠? 어떻다는 거예요? 두 직선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여러분들한테 평행하다, 수직이다라고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도 줘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이거 두 직선이 안 만나려면 평행할 수밖에 없네 해서 방금 문제 풀듯이 똑같이 풀죠. 그럼 요번에 좀 이렇게 풀어볼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을 주는 거야. 우리가 익숙한 y는 꼴이 아니라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진짜 방정식 형태로 식을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x 서로 다른 두 직선의 x 간의 비율이 y 간의 비율과 똑같지만 y 절편 간의 이 상수 간의 비율은 다르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방금 우리가 풀었던 실제로 이거의 기울기, 즉 얘도 똑같아. 이거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두면 그게 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x 간의 비율, y 간의 비율.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울기 구할 때 다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k 더하기 5고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k분의 6이죠. 그럼 서로 갖다 두니까 이거 서로 갖다 둘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k 더하기 5랑 마이너스 k분의 6을 갖다 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크로스로 만나지, 그치?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구할 때 y로 나누잖아. y의 개수로 나누잖아. 그걸 갖다라고 둘 때 크로스로 계산을 하잖아, 그치? 그걸 하면 어차피 그냥 이렇게 세워서 크로스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20 보고 바로 x 간의 비율, y 간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평행. 여기서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일치하면 안 되잖아. 함수가 일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상수 간의 비율은 서로 여기 앞에 있던 값들과는 달라야 돼요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귀찮으면 이렇게 풀기 귀찮으면 즉 y는 꼴로 나타내기 귀찮으면 그래서 k가 계산하시면 여기 만족시키는 k 값 찾고 그 다음에 그 k 값들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둘이 서로 다른 값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여기서 구한 k 값들은 아마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나올 텐데 얘네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랑 계속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y는 요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하나, 그냥 이렇게 나오면 비율 관계로 하나,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58번 문제를 잘 해석해서 풀어보세요. 이제 해석 잘못해가지고 막 문제를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석 잘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내일 국어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건 해석이 잘못해가지고.
정리하면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 준 거지. 첫 번째, 미지수 잔뜩 껴있는 이상한 직선 처음에 나온 거 얘랑 점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돼요? 교점이 어디 있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리고 수직이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석이 나와서 일단 교점이 y축이라는 거 먼저 해석하셔야죠. 얘는 교점이 y축 위에 있다 해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는 거고, 얘는 교점이 y축이면 이거 y절편 얘기잖아. 즉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y절편이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의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이거 사라지니까 2네 2,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는 0,2. 그 교점이 사실 0,2였네. 교점이 0,2였네. 해석 잘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야. 숨어있죠, 막 해석. 그러면 이 0,2를 가지고 뭘 하면 돼? 얘도 0,2 지나는 거잖아. 점 1,0을 지나는 직선도 0,2를 지나는 거니까 x절편이랑 y절편 준 식이다 하면 그냥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 자, 절편 두 개 줬을 때 쓸 수 있는 식 가지고 해서 이거 기울기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얘랑 수직이니 이 직선이랑 수직이니까 제 기울기는 따라서 2분의 1이네. 저놈 기울기 2분의 1이네. 따라서 얘가 3k 더하기 2인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k가 뭐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요. 빨랐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그러면 0,2예요. 이 0,2를 얘도 지나는 거야. 그럼 1,0이랑 0,2를 지날 직선은 내가 아까 설명했던 절편 두 개 줬을 때 되게 독특한 모양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요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빼고 빼면 y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2라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얘네들이 서로 수직, 그러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그래서 저 직선에서 기울기는 3k 더하기 2라고 하니까 둘이 같다.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좀 빨랐나? 여러분들 반응이 이렇게 하는 반응이었어. 정리되신 친구들은 59번이고 정리가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해보세요. 이제 조금씩 본격적인 직선의 얘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막 기다리는 59번 대표 유형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얘를 수직이 등분하는 보라색 선을 식을 구해봐 하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 일단 수직.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2등분이죠. 그쵸?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의도하는 거니까 이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봐. 6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그러면 이때 보라색 이 아이의 기울기는 2분의 3이어야겠네.
기울기 2분의 3. 그리고 뭘 지나는 거야? 뭘 지나? 중점 지나지 중점. 이거 잊지 마세요. 수직 이등분의 이등분 때문에 중점을 지날 거예요. 그럼 중점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x 더하기 1 더하기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네요. 그죠? 수직하고 이등.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5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근데 어떤 모양이야? 더하기 5 모양이니까 양변에 2 곱해서 3x 빼기 2y 더하기 5는 0입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네요. 1. 따라서 1. 괜찮죠? 수직 이등분 정도요. 괜찮죠? 자, 네,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61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61번 문제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봐 빨리. 61번 어? 고민했다고? 그래 그 밑에부터 풀어봐. 61번 알겠어. 이 6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단어가 뭐야? 조건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란 말이죠. 오랜만이죠? 여러분들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살아있죠? k에 대해서 묶는다는 것이 항등식이지 항등식. 그래서 k에 대해서 묶어서 2x 더하기 y 더하기 3 빼기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고 식을 세워서 이 항상 지나는 점 실수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p죠. 그쵸? 그 점 p 구해서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2x 더하기 y 더하기 3도 0이고 동시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빼기 4도 0인 점을 구해서 이 점이 p인 거야. 그럼 점 p는 이 두 직선이 뭘까? 교점이겠죠? 그쵸? 교점 구해서 정답을 내면 돼. 그럼 문제는 쉬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다 내면 점 p와 원점의 거리 구하면 루트 5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교점 구해서 정답을 내면.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건데. 잠깐 어딜 갈 거냐면 이걸 한번 보여주고 바로 얘들아 65번을 한번 잠깐 봐봐. 6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내가 이걸 한번 보여줬어. 6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쭉 넘어갔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개념인데 발상이지 발상.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문제는 보자마자 아니 그냥 두 개 직선 교점 연립해가지고 교점 구해가지고 1,2 구하고 이 1,2랑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관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풀었을 거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식 세우면 뭐가 나와? 연립방정식해서 그냥 식 세워버리면 x 더하기 y 빼기 3은 0 이라는 식 나와가지고 정답은 3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굳이 방금 문제 풀 컴퓨터 이걸 푼 거는 자 우리가 원방에서 진짜 많이 쓰는 발상인데 아까 다시 이 식을 해석해 볼게. 그럼 이 식은 얘들아 요 k 값에 따라서 식 전체는 식이 계속 바뀌겠네. 값 그치 막 결국 막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숫자가 바뀐다는 건 기울기도 막 달라지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k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직선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다시 이 식은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는 k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돼.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항상 유지돼. k 값에 상관없이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 즉, 요 2x 더하기 y 더하기 3과 3은 0과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도 해석해. 이거 이렇게도 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돼야 돼. 이거 원방에서 그냥 여기가 원, 여기도 원으로 바뀌거든. 근데 표현 방법은 똑같아. 난 지금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두 개 동시에 보여주는 거야. 우선 어떤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얘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물론 얘를 딱 보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나요 라고 했잖아. 그럼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이렇게 써도 돼. 2x 더하기 y 빼기 4 여기다가 앞에 k 씌우고 더하기 2x 빼기 3y 더하기 4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표현을. 그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겠다 하면 이 직선에다가 뭘 대입한다? 여기다가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k 값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그 k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싹 다 정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이 태어나요. 어떤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 변환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교점 구하는 게 훨씬 빠른데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지금부터 설명해 줄 이유는 뭐냐? 원에서 또 나오고 다시 나오고 원도 똑같아. 직선이 원으로 바뀔 뿐이 알겠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식을 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항등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얘랑 둘 다 0이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값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점이고 얘는 k 값을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괜찮죠? 이게 이제 항등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직선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또 두 번째 포인트였고 세 번째 대표적인 어려운 문제는 63번 문제입니다. 63번 문제 한번 또 고민해 보세요.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됐으면 63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반응해야 될 게 있어. 눈에 띄는 게 일단 첫 번째 식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그릴 수 있어. 그치? 그럼 걔부터 일단 그려. 걔가 무조건 일단 좌표평면이 그려. 미지수 없이 예쁘기 때문에 걔가 기준입니다. 걔가 기준. 그려놓고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 있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고민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방금 문제랑 똑같아. 이 m이 우리는 x, y. 자, 우리가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오직 x하고 y만 있어야 돼, 문자는. 근데 말고 더 있어? 그것도 공통 문자가 그러면 그 문자로 묶어야 돼, 식을.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즉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죠. 느낌이 아까 문제랑 비슷하지 않니? 식을 저렇게 세우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직선 해석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나면서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기울기가 m짜리가 되는 거죠.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우리는 m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엔 뭘 구하는 거야?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문제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과 미지수 하나 없이 예쁜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딜 지날 때가 기준이야? 일사분면이니까 항상 사분면에 대한 기준은 x축과 y축입니다. 얘들아.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함수든 특정 사분면에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x축과 y축이 기준이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x 더하기 y 빼기 2는 0에서 찾은 x절편과 y절편을 기준으로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사이를 지나야 이 직선이 이렇게 해서 교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0,2랑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0,2 마이너스 1,1이니까 1 기울기 1짜리고 여기는 2,0이잖아. 2,0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짜리인데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기울기가 크고 1보다는 작아야겠죠. 등호가 붙으면 일사분면 위의 교점이 아니라 x축과 y축 위에서 교점이니까 양쪽의 등호는 다 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특정 사분면에서의 교점을 만족시키면서 기울기의 m값의 범위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괴롭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만나볼까 해요. 67번입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것도 아주 대표적이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떠한 세 직선이 있을 때 위치 관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은 평행하고 나머지 두 직선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그냥 혼자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날 때요. 세 직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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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아니면 이제 뭐 자유로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니까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고 있고 아니면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에야 우리가 이제 개념이니까 삼각형을 이룬다 안 이룬다 하지만 나중에 저 표현들이 어떻게 바뀌어?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평면을 6개 영역으로 나누면 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세 직선의 관계를 봤어.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 또 y는 x 마이너스 2가 있고 y는 ax 더하기 2가 있어. 그럼 일단 얘네 둘이 평행하진 않잖아. 절대. 그치?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평행하던가 이렇게 평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가 풀마이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얘가 지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 a가 마이너스 3 해서 여러분들은 풀마일 마선 3개가 나오면 돼. 3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세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갈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또 나오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까먹고 제일 힘들어하고 암기하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시계 딱 봐봐. 내가 증명해주는 게 의미가 있게 생겼나? 이게 의미가 있겠나 이게? 증명해준다 한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나?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할 테니까 이런 거죠. 일단 의미는 뭐야? 점과 이쪽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직선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의 의미는 뭐죠? 어떤 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항상 얘들아 이렇게 수직일 때, 즉 이 거리를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최단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통해서 어떠한 직선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통해서 구하잖아. 그러면 항상 그게 최단거리입니다. 수직일 때예요. 수직일 때. 이게 핵심이에요. 수직이고 최단거리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거리 실제로 어떻게 구해요 하면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시고 에다가 이건 x좌표고 이건 y좌표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 대입을 하는 거지. AP 더하기 BQ 하고 남은 숫자는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분자의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죠. 절대값은 왜 씌워주는 거야? 거리니까 문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죠? 거리라서 무조건 양수 개념이라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바로 문제를 풀러 가보죠. 한번 69번입니다. 풀어보세요. 69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저 최단거리라는 개념이 이따 뒤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만날 건데 아주 중요하게 쓸 겁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L이라는 식을 y는 k의 x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거고요. 그 식과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금 내가 말해준 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쓰겠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쪽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 뭐야? 항상 계산이 어때? 절대값과 루트 싫어하는 두 개가 항상 함께 다니잖아, 그치? 그럼 이걸 보면 근데 당황하지 말고 뭘 해? 절대값도 제곱하면 사라지고 루트도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많이 제곱이라는 발상을 씁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제곱해서 문제 풀면 다행히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살짝 응용하면 71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더 고민해보세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풀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발상이 뭐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발상. 어차피 평행하니까 둘 중에 하나 직선을 점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다른 마주보고 있는 직선에다가 거리를 어떻게 구해도 항상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발상이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계산하기 쉬운 0,8 같은 거, 즉 x나 y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리 구하면 되죠. 이게 루트 10이다 라고 풀면 돼요. 그럼 이제 공식 똑같이 써서 답을 내는 거니까 정답은 양수 k니까 18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요.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발상이 뭐라고? 둘 중에 하나 직선 점으로 대체하는 거라고. 점으로 바꾼다고. 왜? 어느 점에서 마주보는 직선의 거리를 구하든 평행하니까 항상 거리는 일정하니까. 거리가 일정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73번 한번 풀어보시죠. 이쪽이 요 32페이지 요쪽부터가 이제 급격히 이제 어려워지는 페이지인데 32쪽, 33쪽이 좀 갑자기 급격히 어려워져. 한번 73번 고민해보세요. 점 0,k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냥 별다른 해석 없고요. 진짜 그냥 거리 공식으로 두 직선에까지의 거리를 진짜 구해봐. 즉 0,k에서 x 더하기 2y는 5의 거리 구해보시고 0,k에서 2x 빼기 y는 2까지의 거리 한번 진짜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둘이 진짜 갖다 주니까 식이
절대값은 절대값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절대값은 절대값이다를 어떻게 풀어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해봤자 이런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케이스가 풀풀, 풀마, 마풀, 마마인데, 자, 풀풀이나 마마나 식을 풀 때, 자, 마마야, 마마 나왔어. 양변에 같이 그런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일 거 아니야. 이름이 짝꿍이라는 거야.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한쪽에 마이너스 곱해지면. 그쵸? 얘네들도 짝꿍이라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가지로밖에 안 나와. 절대값은 절대값이다는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이때 K값 구하면 정답이에요. 이때가 K가 7. 이때가 뭐야? K가 뭐죠? 1. 3K는 3. 그렇지. K는 1. 그래서 모든 실수에 한 8.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해석이 별거 없잖아. 그치? 이거 해석이 별거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어려워지면 7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78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자취의 방정. 들어는 봤을 건데 아마 깊게 다뤄보진 않았을 건데, 원래도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그게 뭔지만 볼 건데. 세팅이 끝났고, 일단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진짜 별거 아니고요. 이 표현 보면 애들이 겁을 먹어. 자취의 방정식 하면 별거 아니고, 봐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2,0으로부터 얘들아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구해. 그러면 핵심은 뭐야? 핵심은 이 점들이지. 이 점들은 규칙이 있으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규칙. 즉 특정한 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점들은 어떠한 규칙이 있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걔네들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얘를 그냥 과감하게 좌표로 잡아. x, y 이렇게만 해내면 돼. x, y 잡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랑 평면좌표 시간에 거리 했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1이다 라고 이 문제는 바뀐 거야. 그렇죠? 그러면 x, y랑 2,0 사이의 거리가 1인 점들에 대한 얘기로 바뀌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세요. 어떻게 되죠? 루트에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가 되나요? 이렇게? 이게 뭐죠? 원이죠. 이렇게 해서 양변 제곱하면 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원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생각해보면 원의 성질이 뭐야?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2,0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자취라는 건 그러니까 발자취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흔적이에요, 흔적. 걔네들이 남기는 거리를 손으로 쭉 이어봤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는요? 별게 아니고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두 직선을 내가 흰색으로 이렇게 그려봤어. 이게 어려운데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항상 이때야, 항상 수직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그렇죠? 여기 또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거리가 계속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둘은 합동이거든요. 즉 거리는 수직이라 했잖아.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얘도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거리 똑같고 여기 똑같고 빗변 공통으로 쓰지, 그치? 합동이에요. 직각삼각형 합동입니다. 그러면 뭐가 똑같다라는 거야? 각도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냥 각의 이등분선에 그냥 뭐랄까 밑에 문제 때문에 알려주는 거고, 이 문제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그냥 방금 푼 거랑 똑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점들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하는 거지, 그치? 얘네를 그냥 x, y로 두는 거야. 그리고서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고 얘랑 얘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서 둘이 서로 같다라고 문제 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쉽게. 체력이 다 했어. 보여. 좀만 참아봐. x, y랑 얘랑 x, y. 여기도 x, y고 여기도 x, y라서 헷갈리잖아. 그러면 x, y 대신에 a, b라고 해도 돼요. 헷갈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리 구하시면 루트 5분의 a 더하기 2b 빼기 1에 대한 절대값. 여기서는 루트 5분의 2a 더하기 b 더하기 1에 대한 절대값. 얘네 둘이 똑같다라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문제랑 똑같지. 근데 그게 그냥 자취의 방정식으로 좀 어렵게 표현만 됐어요. 수능은 똑같아요. 그럼 풀어보시면 되죠. 그럼 풀어보면 식 두 개 나와요. 이렇게 a 빼기 b 빼기 2는 0 하나랑 a 더하기 b는 0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x, y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빼기 y는 0,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식을 바꿔서 정답을 내고 원점을 지나는 것을 구하세요 하니까 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